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참석한 경기도 국정감사가 어제 끝이 났습니다. 여야 득실은 어땠을까요? 이동의 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촉가이들은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해운대 당협에서의 제 발언은 보공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과 비판을 엄하이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했다는 전두환 옹호 발언이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전 총장이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가 아닌 단순 유감 표명이란 것에 대해 여당은 물론이고 당내 경쟁 후보들까지도 비판했는데요. 캠프 입장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저보고 수사 지휘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수사 관여하지 말라는 그런 모순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관여를 안 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 답변하시는 걸 보면 장관님이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말씀 함부로 하지 보겠습니다. 마세요. 오늘 열린 법무부와 공수처 등에 대한 법사위 종합국감에서도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한 발언 중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대장동의 화살은 여야 어디로 향할까요? 청년 정치인들의 핫한 정치 토크쇼 쇼미더 정치 시간에 더불어민주당 최지현 전 국제대변인, 국민의힘 김재섭 전 비대위원과 함께 열띤 토론 진행해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여론조사로 민심을 알아보는 코너죠. 민심은 숫자다. 오늘도 배철호 리얼미터 전문위원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 경기도 국감기간 민심 변화에 대해 짚어봅니다. 10월 21일 목요일 이동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목요일 촉 가이드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지훈입니다. 자, 먼저 이재명 청문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국정감사는 어제 끝이 났습니다. 일단 총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언론에서 뭐 한방이 없었다, 야당이 뭐 한방이 있을 수가 없고요. 뭐 새로운 게 나와야 한방이 있는데 네. 새로운 건 당연히 없고 지금 검찰 조사도 뭐 새로운 거 없이 김만배, 남욱 구속도 못하는 상황인데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을 재탕을 하는 수밖에 없었고 이 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지사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의 해명장을 국민의힘이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지사에게 받지 마라 국감. 네. 그리고 빨리 지사직을 사퇴해라. 또 캠프 내에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그렇게 조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국감을 하겠다고 했던 이재명 후보가 흔들렸어요. 근데 그 와중에 국민의힘에서 국감 받아라. 안 받으면 도망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자극시켰단 말이죠. 네. 그게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아, 좋습니다. 별 얘기는 안 나왔어요. 무슨 조폭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더 뭐 해프닝이 돼버린 상황이고. 예. 일단 그나마 좀 새롭게 나온 얘기가 눈에 띄는 부분이 2011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있었던 부산 저축은행 사건 당시에 이 대장동 대출 관련 사건, 이 남욱이나 이 사람들 문제됐던 이 사건이 수사에서 빠졌다. 부실 수사 아니냐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이 건은 박지훈 변호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2011년대에 그때 나온 이름이 지금 남욱, 김만배, 네. 박영수, 윤석열까지 지금 나온 사람 이름들이 10년 전에 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리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일단 등장인물이 상당히 놀랍다는 거예요. 당시 수사했던 검사가 지금 윤석열 후보고요. 예. 중수이과장. 중수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최재경 50억 클럽으로 알려진 사람이죠. 남욱하고 이때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받은 이유는 뭐냐면 불법 대출 이런 거예요. 뇌물 뭐 주고 이런 건데 그 당시에 남욱하고 그 A 씨는 이제 빠져나가는데 당시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 변호사였다는 겁니다. 김만배가 소개해줘서 김만배가 소개한 박영수입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지금 이 사건하고 대장 사건을 겹치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 똑같은 사건 2015년도에 예. 다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요. 그 문제가 됐던 A 씨라는 사람은 구속이 돼서 나중에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당시 2011년도에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는데 않았던 2015년도에는 실형을 선고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2011 남욱은 또 빠져나가고요. 2011년도에 그건 봐준 거 아니냐.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뭐 30몇 억, 20몇 억 그 부정대출한 사람들도 실형 받고 기소됐는데 1,000억 원대예요 여기는. 1,000억 원을 대출해줬고 그 대가로 10억 이상 받았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갔다. 거기 그 등장인물이 남욱, 김만배, 박영수다. 그렇죠. 뭐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당 검사입니다. 중수 2부장 담당 윤석열 후보가 담당 당시에. 검사. 예. 그래서 하는데 요거가 좀 역공이라고 봐야 됩니까? 좀 드러난 게 더 있을까요? 어떨까요? 역공이라고 보입니다만 네. 이것을 재수사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그 검찰이 물론 뭐 검찰총장이 다시 한번 보겠다고 국감장에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네. 다시 보게 되면 이것도 뭐 권력이 그 야당 후보 또 특정해가지고 표적 수사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수사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 거기다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난 네. 상태고 예,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가로서 찾기는 저는 쉽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찾을 수는 있다. 예. 예, 왜냐하면 2015년하고 2011년하고 4년 차이에 무슨 새롭게 드러난 증거가 있어서 기소가 된 건지 그거를 찾아낸다면 뭐 정답은 사실 쉽게 찾아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새롭게 뭐가 드러난 게 있다 그러면 2011년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예. 상황이 변함이 없는데 2015년도에 기소가 돼가지고 실형이 떨어졌다. 이러면 2011년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재기소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 불기소장에 아니면 그걸 새롭게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재기소 예. 결재 맞고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찾아보면 저는 어렵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지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예, 의지 문제가 아닌가 뭐 좀 생각이 지켜보죠. 듭니다. 예. 자, 윤석열 총장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당내에 비판을 받았는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근데 좀 애매해요. 좀 사과가 아닌 유감 표명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사과가 아니죠. 이게 유감과 사과는 다르니까 다르죠. 사과가 아닌데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과를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비판 여론이 세잖아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호남으로 내려갔잖아요. 어쨌든 네. 마음 달래기 위해서. 그냥 일정이 있던 거 아닌 것 같아요. 호남 달래기에서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언 같은 경우에 그동안 국민의힘이 호남에 굉장히 구애를 많이 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많이 내려가서 5.18 묘지에 가서 헌화도 하고 무릎도 꿇었잖아요. 네. 그게 다시 수포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본인뿐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제 그 대구 경북 지역 토론회에서도 그 다른 후보가 사과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유감 표명한 건 한 발 물러선 거다. 다만 유감과 사과는 다르니까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거기다가 윤석열 캠프에서 어젠가요? 윤석열 후보 돌 사진을 올렸는데 100일 사진인가 돌 사진인가 거기에 사과를 잡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아기 윤석열이. 근데 그 멘트를 사과를 좋아한다. 지금도 사과를 좋아한다. 사과 이렇게 하면서 이 건과 겹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것처럼 된 거잖아요.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지금도 사과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오늘은 그 주동식 씨를 캠프에 영입했는데 이 주동식 씨가 그 지난번 총선에 또 광주 비하 발언으로 무리를 빚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연속으로 벌어지면 정말로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 혹은 유감할 생각이 있느냐 이 진정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서 저는 이게 조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금방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역시 이거 사죄를 해라. 실수를 했으면 사과를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당내에서도 뭐 많은 분들이 캠프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과를 시키겠다.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 표명을 마친 이유 뭐 자존심 문제인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와. 근데 윤석열 후보의 사과하는 게 어렵습니까? 박지훈 변호사는 굉장히 쉽죠, 사과하기가. 저는 금방 합니다. 금방 하죠, 예. 잘못됐다 싶으면 사과하면 예, 되죠. 하루에 예. 10대 번도 하죠. 하루에 한 대여섯 예. 번 합니다. 예. 근데 저도 사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 국정감사장에서 그 룸사롱 접대 검사들 네. 만일 그 사실로 확인되면 사과하겠다 했잖아요. 그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사과 안 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로 하긴 됐잖아요. 그래 사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그 스타일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캠프에서 계속 사과 요구하고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도 계속 이렇게 지금 사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글쎄요. 뭐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크게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앞으로. 있는 여론조사는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특히 호남 쪽이 민주당이 좀 안 좋았어요. 또 원팀 논란도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호남 쪽의 어떤 민심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준석 대표가 뭐 일정에 저 없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호남을 방문을 했고 그 자신은 윤석열 인식과 반대한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근데 김재원 최고는 또 최고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문 대통령이 전두환한테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또 했어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가 윤석열 후보를 이제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 라디오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네. 최고위원 회의에서 얘기하는데 본인이 오늘 라디오에 가서 참 보호하려니까 쉽지 않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네, 쉬운 건 힘들다. 아니거든요, 사실. 힘들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김 최고도 말 실수한 거죠. 이것도 실수라고 봐야죠. 똑같은 그렇죠. 실수를 반복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과했으면 끝날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하다 보니까 제3의 인물들, 당내 다른 사람들이 대신 사과하고 그 발언을 옹호해 주려고 보니까 또 엇나가고 음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럼 빨리 사과하는 게 그 윤석열 후보 어떤 국민의 힘으로 자체로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요거는 질문을 드릴게요. 이준석 대표랑 김재원 최고 두 사람 의견은 뭐 갈리는 겁니까? 연락이 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준석 최고야 이제 중도층, 젊은층 여기에 이제 계속 호소하는 그래서 이런 발언이 좋지 않다는 거를 직감으로 느끼는 거죠. 알겠죠, 아마도. 예. 알겠죠. 근데 김재원 최고도 네. 어쨌든 1위 후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비난 여론을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좀 보호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말실수한 것 같고요. 두 사람이 뭐 많은 방송에 나와서 듣고 있으면 재미있습니다. 소통은 두 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소통하지 않고 예. 각자 방송으로 소통을 하는 게 아닌가는 예.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예. 일단 하여튼 유감 정도만 하니까 경쟁 주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일제히 비판을 했는데 사과 끝까지 안 할 것이다. 이 작가는 그렇게 보십니까? 이제 여론이 좀 흔들리고 지지도가 네. 빠지면 할 수도 있겠죠. 예. 게다가 이 건을 가지고 앞으로 토론회 등등에서도 다른 후보가 계속 공격할 수 있거든요. 물어볼 것 예. 같은데 사과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볼 것 같은데요. 그럼요. 게다가 예. 유승민 캠프에서는 사퇴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예, 사퇴하라고 후보 했습니다. 사퇴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세죠. 이걸 계속 공격당할 수도 있겠다. 네. 예. 그런 점에서는 뭐 하루 이틀 내에 다시 입장 번복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네.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토론에서 사과하는 모습도 뭐 보일 수도 있겠네요. 예. 자, 또 윤석열 총장 얘기인데요. 윤석열 캠프가 윤 총장의 그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이 사건 반박하기 위해서 주식 계좌 거래 내역 공개를 했는데 좀 홍준표 의원이 토론회 때 요구했던 그 내용이죠. 예. 좀 자신 있다 의혹에 대해서 이런 거라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거 열린민주당의 김성애 대변인이 네. 다른 방송에서 주식을 공개하면 2010년도, 11년도 그 사이 걸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대로죠. 그대로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만한 공개일 수도 있겠다. 아하. 그러니까 주가가 조작해서 주가가 뛰고 떨어지고 이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어느 시점만 딱 공개해서 의혹이 다 해소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2011년, 12년도도 주가가 뛰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고 음흠. 핵심 인사가 지금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도주를 했잖아요. 네. 뭐 그 사람이 어쨌든 소위 말하는 전문용어로 선수인데 음흠. 선수가 지금 도망가는 그런 실체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체포돼야지 이 수사가 제대로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아직 김건희 씨 소환 조사도 되지 않았는데 예.
그 선수를 체포해서 조사를 한 뒤에 김건희 씨 소환 조사 이게 아마 검찰이 세웠던 계획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뭐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했다시피 이제 통장이나 이렇게 내역들을 자주 공개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뭐 부친 거래가 문제되니까 통장을 이제 공개하는 모양새인데 글쎄요, 좀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 수사 업무를 좀 눈에 관심을 가지는 입장에 봤을 때는 그 당에 뭐 필요하다면 2009년, 2010년 요때까지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조금 그리고 뭐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게 이제 화이트 칼라 범죄잖아요. 네. 근데 화이트 칼라 범죄 중에 가장 또 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만큼 이 자본시장을 흐리는 그런 범죄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로 입증되면 또 뭐 어느 정도 여론에도 충격은 받겠죠. 다만 아직 이렇다 할 나온 게 없으니까 조금 더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언론 보도에 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와 통화를 했고 뭐든 다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했다가 오보다. 오버였다. 예. 그리고 뭐 그 기사는 내려갔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재명 후보 측으로는 좀 답답할 거예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국감이 끝났기 때문에 경기도 지사직을 내려놓고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고 그 이후에 대통령을 만나는 될것 같고. 이런 타임라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도 야당이 후보가 선출되는 건 11월 초니까 야당이 후보가 선출되기 전에 그게 모든 게 끝나야 돼요. 네. 그리고 대통령도 좀 해외 순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끝내야 되는데 이낙연 후보가 안 만나주면 그 타임라인이 다 허물어집니다. 근데 지금 오늘 기사 봤을 때도 이낙연 후보 측은 아직 만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굉장히 갑갑할 수밖에 없고 이게 그러면 뭐 캠프 해단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여론이 또 갈릴 겁니다. 그렇죠. 끝까지 설득하자. 안아야 된다.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그만두자. 이렇게 싸울 거라고요. 그래서 또 원팀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 경선이 끝나고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손을 내밀면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잡아주는 모습이 맞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게 붙었다고 하는 이명박 박근혜도 금방 손잡았거든요. 뭐 얼마 안 걸렸죠. 네. 예. 근데 지금 굉장히 오래 지났잖아요 벌써. 그렇죠. 근데 아직 회동도 없고 회동이 없으면은 청와대 면담도 그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 측은 답답할 텐데 어쨌든 뭐 키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이 갖고 있으니까. 예. 그럼에도 이제 뭐 시간 뭐 타임 테이블상은 뭐 국감도 마쳤으니까 예. 막 조만간 아마 될 가능성도 그런 것들을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바라고 있겠네요. 근데 지금 다음 주면 벌써 월 말이잖아요. 네. 뭐 2주 있다가는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데 그러니까 2주 정도 남았어요. 예. 2주, 3주 그 2주 안에 다 끝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시간이 참. 왜냐하면 11월 초에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못 누렸던 컨벤션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컨벤션 효과가 생기기 전에 뭔가를 해야죠. 결국은 이낙연 그렇죠. 키는 이낙연 후보 대표가 그 키를 갖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 좀 남아서 정의당 얘기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의 김용판 의원의 가짜 돈다발 사진 가리키면서 이래서 국회 면책특권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게 화제가 됐었는데 이 정의당은 이거에 대해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제한이라면서 발언을 철회하라 이런 얘기를 했네요. 정의당이 요즘 스탠스를 보면 네.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을 더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윤석열, 홍준표보다는 이재명한테 더 칼을 겨누는 그런 모양새죠. 그런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예. 과거의 민주당과 정의당의 어떤 스탠스하고는 완전 달라졌어요. 오히려 지금 적대적으로 보이는. 이번에도 심상정 의원이 그 이재명 후보 국감장에서 몇 개 또 어찌 보면 가장 뭐라고 매서웠던 것 쳤잖아요. 같아요. 예.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정의당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민주당과 어떤 연합체 혹은 노동, 인권 이런 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죠 그러면? 다른 것이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심상정 후보가 이번에 대선 후보가 되긴 했습니다만 표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결선 갈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결선 가서도 얼마 나지 않았어요. 겨우 사실 됐거든요. 그래 그만큼 정의당이 과거하고는 많이 바뀌었다. 바뀌고 있다. 그런 거 봤을 때 민주당과 선을 긋는 모습을 확연하게 지금 보여주는 또 이런 그렇다고 겁니다. 하더라도 이 면책 특권에 대해서 글쎄요. 뭐 저는
악의적인 면책 특권은 사실은 명예혁명, 영국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그건 왜 그러냐면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의회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한 건데 지금 이거는 사실 맞지 않잖아요, 사실은. 뭐 저도 동의를 해요. 과거에 네. 뭐 독재 정권 시절에는 네. 당연히 면책 특권 같은 게 불체포 필요합니다. 특권이나 면책 특권이 예.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지금 그걸 100% 지금 다 방탄이고 아니면 그 면책 특권 뒤에 숨는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손질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예. 드는데요. 저도 손질을 할 필요는 있다. 뭐 아예 없애는 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근데 뭐 그것도 뭐 기준을 누가 잡겠습니까? 그렇죠. 의도적으로 했다 안 했다. 그것도 판사가 또 결정합니까?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정의당의 스탠스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정의당도 대선 완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결국 이번 선거는 뭐 51대 49 예. 싸움이다. 뭐 이게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이 스탠스라든지 마지막까지 간다면 이게 참 눈에 띄겠네요. 심상정 후보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6% 이상 받았거든요. 많이 받았어요. 전 이번에 그렇게 못 받는다고 봅니다. 음. 왜냐하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가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정의당과 민주당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으니까 민주당의 지지층 중에서도 무조건 문재인 후보가 되니까 심상정 후보한테 좀 줘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어간 사람이 있을 많아요. 것 같아. 근데 이제는 완전히 갈라섰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것이다. 그리고 51대 49가 되면 진보 진영이 국민의힘만큼은 권력을 갖고 가면 안 된다 생각해서 뭉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난번 대선에 반토막이 날 가능성도 그 이상이 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결과는 더 두고 봐야 봐야 되니까요. 되겠죠. 5개월 있으면 결판이 나겠죠. 오늘 이동의 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